복잡한 뉴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판결이 나왔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을 희롱하고 각종 기행으로 공분을 산 미국인 유튜버. 그가 결국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논란이 시작된 지 약 1년 6개월 만의 결론입니다. 하지만 선고된 형량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젤리뉴스 조니 소말리 판결의 모든 것을 짚어봅니다. 조니 소말리, 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 미국 국적의 유튜버로 2024년 9월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이후 각종 도발적인 행동을 실시간 방송으로 중계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편의점에서 컵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고 음악을 크게 틀며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 롯데월드 등 공공장소에서도 소란을 반복했습니다. 악취가 나는 생선 봉지를 들고 행인들에게 접근해 불쾌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소녀상 관련 논란은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소말리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행동을 공개했습니다. 방송에서 일본이 한국을 다시 점령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독도는 일본 소유라는 취지의 주장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들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면서 국내외 큰 공분을 샀습니다. 그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국인들을 자극하는 콘텐츠를 반복 제작해왔다는 점에서 더욱 비판을 받았습니다. 4월 15일 서울 서부 지법 형사 1 단독 박지원 부장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업무방해, 성폭력 처벌특별법상 허위 영상물 반포, 경범죄 처벌법 위반, 공소사실 전부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선고된 형량은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이었습니다.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도 제한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했고 이를 방송하는 등 국내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사한 범행이 반복될 우려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요구했는데 왜 6개월만 선고됐나요?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범행으로 중대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도 반영됐습니다. 또한 출국 정지 상태로 장기간 본국에 돌아가지 못한 점도 고려됐다고 했습니다. 구형량과 선고량의 차이가 큰 만큼 시민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판결이 나오자 온라인과 커뮤니티에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6개월이 너무 가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담은 역사적 상징입니다. 그 상징을 의도적으로 조롱한 행위에 대한 법적 단죄가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외국인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 자체에 의미를 두기도 했습니다. 선고 전 소말리는 법정에서 한국 국민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재기의 기회를 달라고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그는 선고 직후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반응은 뚜렷하게 갈렸습니다. 국내 여론의 상당수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소녀상 희롱과 독도망언이라는 민감한 역사적 맥락을 감안할 때 더욱 무거운 처벌이 필요했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외국인 유튜버의 도를 넘은 행동에 한국 법원이 분명한 신호를 보낸 것 자체가 의미 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소말리의 형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심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소말리 측은 항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항소가 이루어질 경우 형량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소말리는 법정 구속 상태로 수감 중입니다. 쪽의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앞으로 비슷한 외국인 유튜버 사건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도발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외국인 유튜버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이 이런 행위에 관대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판결로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3가지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 항소 여부입니다. 소말리 측이 항소할 경우 2심 재판이 진행됩니다.
형량이 유지될지 변경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둘째, 소녀상 보호 입법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소녀상 모욕 행위 자체를 직접 처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관련 법 정비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 전망입니다. 셋째, 외국인 유튜버 관련 규제 문제입니다.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도발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외국인 방송인들에 대한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외국인 유튜버 한 명의 일탈로 보기 어렵습니다. 수익을 위해 특정 나라의 역사적 아픔을 조롱하는 콘텐츠가 플랫폼에서 허용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런 행위에 법이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이번 판결 이후에도 남았습니다. 역사적 상징물에 대한 모욕은 단순한 개인의 기행을 넘어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아픔을 건드리는 문제입니다. 플랫폼과 법원, 그리고 사회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소녀상 희롱과 각종 기행으로 1년 6개월간 논란의 중심에 있던 미국 유튜버 조니 소말리. 4월 15일 서울서부지법은 그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익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형량을 두고 여론은 나뉘고 있으며 항소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녀상 보호 입법과 외국인 방송인 관리 체계 논의는 이제 시작된 셈입니다.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젤리뉴스는 앞으로도 복잡한 뉴스를 쉽게 전해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젤리 뉴스는 여기까지. 다음 뉴스에서 만나요.